의뢰인분들 중에는 반성문 제출을 말씀드리면 대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면 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에게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변호사님,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가 써야 하나요? 직접 손으로 써야 하나요?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거든요. 자,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반성문 작성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용이 화려하고 장수가 여러 장이고 글씨가 명필이고 이런 게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보이는 것들보다는 진정성이라는 거죠. 반성문을 왜 제출할까요? 내가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판사 또는 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반성문을 보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변호했던 상해 사건의 가해자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절친이랑 술을 마시다가 치고받고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더 많이 다친 거죠. 그리고 친구가 고소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본인이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자신은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이 일로 자기를 고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합의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 있는 거죠. 제가 이분한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출을 해 주셨는데 A4 용지 가운데다가 딱 미안합니다 이 5글자만 쓰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굉장히 악필이시고 글씨를 작게 쓰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이런 반성문을 판사나 검사가 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이런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봐야겠죠. 이분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쓰긴 써야겠는데 또 너무 쓰기 싫은 그런 마음이 결국 이런 우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을까요? 쓰는 사람의 진심, 진정성이 반성문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문구들만 반복적으로 나열된 반성문이라면 진정성이 느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써야 하니까 억지로 써서 장수만 겨우겨우 채운 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반성문을 쓸 때는 실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의 상태를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내가 다르게 행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후회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내가 했던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고 있다. 즉 막연히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내용 없는 사과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을 언급해 주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줘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다시 떠올리면서 많이 반성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때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적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당시에 큰 오해가 있었고 하는 식으로 계속 자기 변명만 하는 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반성문을 쓸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 변명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반성을 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한 번쯤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다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성문의 시작과 끝은 결국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잘 쓴 반성문일 필요는 없죠.
다만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은 잘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의뢰인분들 중에는 반성문 제출을 말씀드리면 대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면 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필을 하겠다라는 건 일단 반성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결국 어느 부분에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성문은 수기로 써야 할까요? 저는 제 의뢰인분들에게 일단 직접 손으로 쓰시는 걸 한번 권해봅니다. 물론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자가 더 진심 어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직접 수기로 작성하시는 걸 권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기로 쓰실 때 잘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하기 때문에 심한 악필이거나 글씨체를 굉장히 작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자 한자 띄어서 큼직하게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반성문을 잘 쓰는 법과 관련해서 실전 꿀팁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반성문을 보다 보면 대부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해서 검사나 판사에 대한 칭송의 내용이 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의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진실된 반성의 마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최대한 잘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변호사 채널과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